오늘은 코딩 지식 없이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단순히 테스트용으로 만든 사이트가 아니라 실제로 출시하고 판매까지 해볼 서비스인데요.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습니다.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디자인도 어딘가 어색했고 중간에는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아서 다시 처음부터 고민해야 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결국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모습에 가까운 서비스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완성된 결과물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아이템을 선택했고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개발했는지 제가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면서 겪었던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바이브 코딩으로 나만의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이 과정들을 보면서 충분히 그대로 응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웠던 건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뭘 만들어야 할지 정하는 일이었죠. 저 역시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AI에게 아이디어를 추천받아도 막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찾기보다 사람들이 이미 돈을 쓰고 있는 시장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소 관심 있게 보던 사주 시장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사주 결과를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타 AI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공감받고 몰입하는 경험 자체에도 가치를 느끼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주의 신뢰성과 대화의 몰입감을 합쳐보면 어떨까? 그렇게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지자 지금까지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챗GPT에게 사업계획서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죠. 저는 AI로 개발할 때 역할을 나눠서 사용하는 편인데요. 아이디어 회의나 이미지 제작은 주로 챗GPT를 활용하고 본격적인 설계와 개발은 클로드를 통해 진행합니다. 그리고 같은 클로드라고 모든 역할을 한 번에 맡기지는 않습니다. 클로드 웹은 설계자이자 검수자, 클로드 코드는 실제 작업자처럼 역할을 나눠서 사용한 거죠. 그래서 먼저 챗GPT에게 정리한 사업 계획서를 클로드 웹에게 전달해 현재 상황을 이해시키고 필요한 기능은 뭔지, 비슷한 사례들은 어떻게 구현했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어느 정도 다듬은 뒤 각 단계별 작업 지시를 만들어 클로드 코드에게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코드를 짜는 개발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씩 작업이 끝날 때마다 결과물을 다시 클로드 웹으로 가져와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괜찮을까?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지? 이렇게 계속 사람과 대화하듯 질문하면서 처음 설계했던 방향대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기능을 추가해 나가던 중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기능을 추가해도 기존 AI 서비스와 차별점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이 부분은 서비스의 핵심 가치와도 연결되는 문제였어요.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굳이 이 서비스를 사용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말투를 바꿔보기도 하고 프롬프트를 수정해 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처음 세웠던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 가치를 느낄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깨닫고 방향을 다시 수정하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질문에 답변만 하는 AI였다면 이제는 사용자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대화가 계속 확장되기 시작했죠. 결국 문제는 기능의 개수가 아니라 사용자가 무엇에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렇게 기본 기능과 대화 구조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실제 화면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그 전에 혹시 지금까지 제가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했고 어떤 방식으로 설계했는지가 궁금했다면 고정 댓글 링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살아가는 구독자 여러분께 모두 무료로 드리려고 하니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편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막상 디자인을 시작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레퍼런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모비라는 사이트를 활용하는데 해외 유명 서비스들의 웹사이트라든지 앱 디자인 이런 게 정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서비스를 만드는데 참고하기 좋은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모바일형 서비스였기 때문에 여러 서비스를 살펴보다가 그중 라이어 스타일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로그인 페이지와 채팅 화면 등을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화면들을 캡처해서 클로드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시안이 나왔고요. 덕분에 전체적인 화면은 빠르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왜 바이브 코딩은 개발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지 또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버튼의 위치, 대화창에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 입력창의 움직임 같은 작은 부분들까지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메뉴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기능을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사용성을 다듬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수정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화면이 완성됐는데 이번에 또 다른 문제가 보였습니다. 묘하게 촌스럽고 딱 봐도 AI가 만든 사이트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제 기준에서는 너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 써봤습니다. 디자인이 부족한 영역을 챗GPT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이미지 형태로 달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게 나왔다면 그 이미지를 다시 클로드에게 전달해 줍니다.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제작을 해줘요. 이렇게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 끝에 결국 제가 원했던 분위기에 가까운 디자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회원가입, 사용자 정보 저장, 채팅 기록 관리 등 실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능들도 차례대로 추가해줬어요. 물론 이 과정 역시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 설계한 방향을 기준으로 각 단계별로 하나씩 진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고 방향 수정하고 다시 개선하는 과정의 반복이죠. 물론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실제로 사용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로 돈을 내고 사용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직접 시장에 내놓고 검증해 볼 차례가 남아 있으니까요. 영상 길이 때문에 담지 못한 내용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모두 구독 확인을 전승드리고 있으니 한번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실제 배포까지 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